이재용 부회장이 지난달에 서울구치소에서 웃으면서 나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영장이 기각돼서 그랬죠. 사전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되었습니다. 나름대로 특검이 상당한 부분을 이렇게 보완해서 재청구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부분에는요, 삼성이 미러 K스포츠에 출연한 자금과 또 최순실에 지원한 돈 등 433억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판단해서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또 국외 재산 도피와 범죄 수익 은닉, 횡령, 국회 청문회 위정 혐의까지 적용을 했습니다. 물론 삼성은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로 들었던 미러 K스포츠 재단 출연과 그 다음에 최순실 모녀 지원 자금의 대가성 문제가 쟁점이 될 거라고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요. 자,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 미실시 문제가 영장심사에서 또 논란이 될 거다 하는데, 특검이 대면 조사를 실시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특검은요,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보다 2배나 많은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목요일 날 이제 영장, 내일이죠. 실질심사를 통해서 결론이 나겠죠. 자, 이번에는 이 새롭게 파악된 안종범의 수첩 39건이 새로 들어왔죠.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 공정위원회에 대한 조사 자료도 보완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특검은 미러 K스포츠 재단에 돈 낸 부분은 이게 무슨 강요니 자진 나쁘니 이런 시비가 걸릴까봐 아예 빼버릴까 하는 것도 검토했는데, 내부적으로는 최순실 게이트에 이게 핵심이지만은 뇌물죄로는 조금은 약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서 논란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넣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각종 수사 자료 중에 특검이 새로 입수한 안종범의 수첩 39건이 뇌물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걸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특검은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 수첩에는 박 대통령과 이재용의 독대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재용이 박 대통령을 만나서 금융지주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정황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또 상호 청탁하고는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서 뇌물죄의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삼성이 이재용이 승계를 하는 데 있어서 금융지지사 문제를 갖다가 좀 지원해 달라고 박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했고, 박 대통령은 또 이재용한테 무슨 재단에 돈 좀 내라, 또 더 나아가서 승마 지원해 달라, 이런 내용이 서로가 교환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 수첩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인데요. 이 수첩은 안종범이 청와대 행정관을 보고 청와대 숨겨놓은 거 갖고 오라고 해서 뒤늦게 냈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안종범은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고, 특검이 무단으로 이렇게 보좌관을 통해서 제출받았기 때문에 훔친 물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이제 증거 능력 부분에서 결정적인 관건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차피 잘 됐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재청구하고요, 또 기각되면 대한민국은 정의가 없는 거다 생각을 해서 특검도요, 우리는 여기까지 했고 도리 없다라고 틀어버리면 되고요,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실상을, 대한민국 재판부 판사들의 실상을,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의 허술함을 그대로 인식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최순실이 2014년에 승마협회 회장사를 이렇게 한화에서 삼성으로 바꿔라, 하나는 짜다 이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삼성 내부에서 싸움이 벌어져서 이재용 대 홍라희, 이부진, 홍석현 이렇게 돼 있는데 이재용을 도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진행된 부분의 일환이겠죠. 자, 삼성이
직접 최순실한테 비대액을 통해서 코레스포츠를 통해서 말과 관련된 돈을 주다가 승마 지원을 해주다가 플랜 B를 통해 갖고 헬그스트란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했다는 데서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보도가 되었습니다. 삼성 박상진이가 최순실을 9월 달에 독일에서 만나서 이 정유라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다가 은밀한 지원으로 바꿔야 된다. 지금 한국에서 터져나고 있으니까 관련 내용이 이대로 가면 우리 둘 다 다치지 않겠냐 해서 바꾼 내용을 협의하기 3일 전에 스웨덴에 20억이라고도 하고 30억이라고도 하는 비타니 버이라고 정유라가 타고 다니는 말보다 훨씬 좋은 말에 그 인수 협상이 벌써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말 세탁을 한 거죠. 비타니 버이라는 게 삼성이 사준 거다라고 놓으니까 이제 말을 다른 말로 바꾸는 세탁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플랜 B를 이미 이 최순실과 삼성 박상진 간에 이렇게 논의하기도 전에 블라디미르 인수는 이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정유라의 승마 코치 헬그스트란이라고 올브로에 있는 승마장 주인을 통해서 그 주인의 지인이 25년 지인이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바꿔주려고 했던 삼성의 노력은 하려다가 실행이 안 됐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사전 계획하에 치밀히 실행이 됐다는 겁니다. 블라디미르 전 소유주의자 스웨덴 국가대표 이 선수인 이 퍼닐라 호크펠트는 경향신문에 보낸 이메일에서 블라디미르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것은 지난 9월 24일이다. 블라디미르 공동 소유주인 요한 이프슨이 25년 직인 헬그스트란으로부터 말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이날은 박 사장이 이 프랑크푸르트 가서 최순실과 우회 지원을 논의하기 3일 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9월 27일 날 둘이 만나서 했는데 이미 3일 전에 말은 살라고 다 준비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랜 B가 차곡차곡 진행이 되고 있었죠. 호크펠트에 따르면 최초 인수 이야기가 나온 3일 뒤에 그 이프슨으로부터 블라디미르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달라는 요청이 왔고 또 10월 1일에는 시험적으로 이 말을 타보기 위해서 블라디미르가 스웨덴에서 덴마크 올브로로 보내줬고 10월 3일 최종 계약이 됐다는 겁니다. 요때쯤 이미 정유라는 올브로에 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말을 타봤고 그래서 그때 동영상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회장님이 좋아하겠다고 노승일하고 몇 사람이 박은호하고 이야기하는 그 사진 TV에서 나온 거 봤죠? 그게 아마 이 말 타보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승마장에 와서 말을 보는데 그때는 이프슨이 직접 말을 트럭에 실은 후에 국경을 넘어서 이상했다. 보통 보면 말 살라는 사람이 말이 있는 농장에 와서 말을 보고 가는데 말을 싣고 그까지 갔다는 그거는 돈을 갖다가 많이 치준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고객의 국적이 전에 들은 것만 해도 4번 바뀌고 계약이 확정되기도 전에 민감한 동물인 말을 시험 기승을 위해서 외국으로 차니 배니 이래가지고 이송을 시킬 만큼 특별히 고객에 맞춰서 모든 게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이 호크펠트 씨는 삼성 돈이 흘러 들어갔는지 모르지만은 한국의 특검이 문의를 해오면 최대한 수사에 협조를 해주겠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은요, 이 30억짜리 블라디미르를 삼성이 정유라한테 어떻게 사줬는가 하는 부분이 관건입니다. 삼성이 공정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삼성이 이 합병 시에 팔아야 될 삼성물산 주식을 1000만 주에서 500만 주로 낮춰준 부분하고 금융위원회를 통해서 바이로로직스라는 외국약을 데리고 가지고 와서 이렇게 파는 회사에 이 상장을 도와준 부분, 이런 부분까지 있었다. 또 더 나아가서 지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은 금융지주회사 설립 문제에 대해서도 협조를 해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부분들을 죄다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제목들이 더 추가됐다면 단순히 재단에 돈 낸 문제가 아니라 특검이 고민했듯이 그건 차라리 빼버리자. 말 사준 거하고 삼성이 정부기관을 동원해서 혜택을 받은 거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만 하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온다는 것은 전방위로 도와줬다는 겁니다. 애초에 삼성은 비타니 버이 등 말 3피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국정 논란 의혹이 불거진 뒤에 블라디미르로 또 스타시아라는 말로 바꿔치기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 아까 말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성말패 부회장인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또 최명지 모나미 성마당 감독 등이 개입을 했고, 그래서 특검팀은 박상진이 프랑크푸르트에 가서 최순실을 만났는데 최순실이 비타니 버이보다 더 좋은 최고 수준의 말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듣고는 결국은 이 말 세피를 처분하고 이 삼성이 나서서 최순실이 산 게 아니라 덴마크 헬그스트란을 동원해서 말을 교환해 준 거라고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말을 처분했다면 당연히 주고받았을 말값이 있어야 될 건데 말값이 오간 것이 흔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삼성이 최순실의 요구에 따라서 말을 바꿔치기 해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검은 이 기타 공정위, 금융위 등과 관련된 의혹을 가지고요, 이재용에 대해서 지금 뇌물 공여에 대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또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하니부터 해서 이거 손대지 마라 하고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특검이 오기를 부리니 어쩌니부터 시작을 해서 기업들 총수가 지금 외국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대고 있습니다. 언론 동원회가 또 쇼를 하고 자빠졌죠. 대한민국의 언론 한두 개 빼놓고는 대부분이 다 이 대기업과 관련되는 부분에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박 대통령이 최순실과 수백 차례 자명 휴대전화로 통화를 했다라는 내용이요, 지금 이 또 드러났다고 주장을 특검이 하고 있습니다. 자, 특검은요, 서울 이 행정법원에서 지금 박 대통령이 압수수색을 못 받겠다라고 청와대가, 박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을 못 받겠다고 청와대가 거부한 부분에 대해서요, 이 신문을 하던 과정에서 압수수색이 왜 필요한가 하면 박 대통령이 차명폰으로 최순실과 수백 차례 통화를 했고, 최순실이 독일로 도피한 상황에서도 127차례나 통화를 했다. 이 통화를 한 차명폰이 청와대에 보관되어 있는 게 확실시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폰을 찾으러 가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요구했는데 거부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가 지극히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결과를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모든 국민에게 법과 제도가 그래도 공평하게 적용이 되려고 눈꽃만큼이라도 노력을 하는 나라인가, 돈과 백 앞에는 사실상 법과 제도의 어떤 이 형평적인 적용은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잘 됐다라고 봅니다. 저부터도요, 만약에 또 영장이 기각되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는 나라라고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겠습니다. 이건 도둑놈들의 나라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이게 국가가 마피아 짓을 한 거예요. 특정 재벌의 집안 싸움 났는데 성계를 위한, 그 부분에서 한쪽 편을 들어주고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데 국가의 각종 기구와 고위직과 상관과 수석이 총동원되어서 도와줬다. 그리고 최순실은 그 사이에서 뚜쟁이 노릇을 했고, 이게 나라입니까? 이건 나라가 아니고요, 이거를 갖다가 아무 죄가 없고 기업 활동을 탄압한다라고 보도하는 언론도 개쓰레기입니다. 자, 여러분, 영장이 또 기각되면 이제는 희망이 없는 나라라고 생각하십시오.